세대를 잇는 편지. 어느 작은 마을, 오래된 집 한켠에서 매일 아침이면 차 끓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75세 할아버지 카를로스는 오늘도 창가 책상에 앉아 펜을 들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아르헨티나로 건너와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는 특별한 일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멀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손자 마테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죠. 그 편지 속에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 고요한 아침.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이 된 카를로스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천천히 차를 우리는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면 저는 작은 책상에 앉아 하얀 편지지를 꺼내놓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저 혼자만 남았지만 매일 아침 이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특별한 할 일이 있거든요. 바로 멀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손자 마테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펜을 들고 첫 줄을 적을 때면 마치 마테오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저는 사랑하는 마테오에게라고 적으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작은 의식이 제 하루에 의미를 부여해 주거든요. 차가 식지 않도록 한 모금씩 마시면서 저는 오늘 손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지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경험들, 배움들, 그리고 무엇보다 마테오를 향한 깊은 사랑을 어떻게 전할지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꽃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심고 가꾼 꽃들이에요. 아내가 살아계셨을 때 함께 만든 이 작은 정원은 이제 제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의 변화, 새들이 찾아오는 모습, 비 내리는 날의 고요함까지 모든 것이 마테오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저는 종종 과거를 돌아봅니다. 젊었을 때의 꿈들, 선택했던 길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 왔는지 말이에요. 마테오가 지금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제 경험이 그 아이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부 가르침의 길,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20살이 되던 해, 저는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성 교사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처음에는 부모들의 시선이 조금 의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로 들어설 때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 제 마음도 덩달아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교실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새로웠습니다. 글자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고 간단한 단어들을 읽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금세 따라했지만 어떤 아이는 며칠씩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연습해야 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읽어낼 때의 그 뿌듯한 표정은 지금 생각해봐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꿈을 심어주려 노력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하고 물으면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아이까지.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디에고라는 아이였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용품도 제대로 갖춰오지 못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망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개인적으로 책을 빌려주기도 하고 방과 후에 따로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아이가 장학금을 받아 중학교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로서의 나날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내심과 이해심,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의 보람을 알게 해주었죠. 지금 마테오에게 편지를 쓸 때면 그때 교실에서 아이들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고 격려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거든요. 삼부 젊은 날의 선택. 30살이 되던 해,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 이사벨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스페인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학생들, 친숙한 마을,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들이 모두 거기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땅에서 더 큰 꿈을 펼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농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지역 학교에서 교사로도 일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사벨도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큰 배에 몸을 맡기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처음 아르헨티나 땅을 밟았을 때 그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언어는 비슷했지만 억양이 달랐고, 음식도 달랐고, 심지어 하늘의 색깔도 다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리웠어요. 밤마다 편지를 쓰며 그리움을 달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보람찼습니다. 작은 마을의 학교에서 다시 교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이곳 아이들도 스페인의 아이들만큼이나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어요. 언어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제 억양을 신기해하면서도 금세 적응해 주었습니다. 이사벨과 저는 작은 농장을 일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아들 라파엘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몇 년 후 딸 루시아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페인어와 아르헨티나식 스페인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쓰는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후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평생의 아픔으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마테오 같은 소중한 손자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어떤 길이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부 잃어버린 시간. 세월이 흘러 60대가 되면서 제 삶에 큰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아내 이사벨이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마치 제 삶의 절반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사벨이 떠난 후 집은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그녀를 위한 커피를 준비하려다가 문득 현실을 깨닫곤 했어요. 저녁 식사 때면 빈 의자를 바라보며 혼잣말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오늘 정원에 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네요 라고 대답해 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라파엘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주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딸 루시아는 결혼을 해서 멀리 멘도사로 이사를 갔어요. 물론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홀로 남겨진 제게는 참으로 쓸쓸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주 안부를 묻곤 했어요. 아버지, 우리와 함께 살러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에 남기로 결심했어요. 이사벨과 함께 일군 정원, 우리가 함께 칠한 벽들,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본 이 공간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이곳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구석구석 스며 있었으니까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정원을 돌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 마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었어요. 특히 편지 쓰기가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옛 친구들, 스페인에 있는 친척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편지들을 썼어요. 하지만 가장 특별한 편지는 손자 마테오에게 보내는 것들이었습니다. 마테오는 라파엘의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공부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어요. 그 아이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더 나아가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제가 젊었을 때 못다
이룬 꿈을 손자가 대신 펼치고 있다는 생각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외로움 속에서도 마테오의 성장을 지켜보며 희망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제게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오부 손자의 꿈. 마테오가 20살이 되던 해, 그 아이로부터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매우 먼 곳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마테오가 설명해준 이유들을 들어보니 그 아이의 꿈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어릴 때부터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제가 들려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만나고 섞이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룬 놀라운 발전과 세계적인 문화 확산에 매료되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스페인에서 아르헨티나로 오셨던 것처럼 저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마테오가 편지에 쓴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젊은 시절의 모습을 마테오에게서 발견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서는 그 용기 말이에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마테오가 저를 찾아왔을 때의 일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새로운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셨듯이 저도 한국에서 제 꿈을 이루어 보고 싶어요. 그때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테오가 한국에 도착한 후부터는 정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전혀 다른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써보내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다고 했지만 점차 그 나라의 문화에 매료되어 간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감동받은 것은 마테오가 한국에서도 교육에 관한 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도 언젠가는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품었던 꿈이 전혀 다른 형태로 손자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세대를 건너뛰며 꿈이 전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꽃 피우고 있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마테오의 용기 있는 도전이 저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육부 편지, 속 인생 교훈. 매일 아침 마테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그 아이와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젊은 마테오에게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게는 중요한 과제예요.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주했던 경험을 예로 들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다고 이야기해 주곤 해요. 마테오야, 내가 지금 한국에서 느끼는 어려움들도 모두 너를 성장시키는 귀한 경험들이란다. 또한 인내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교사로 일할 때 학습 속도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것처럼 모든 일에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요.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은 없었단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그리고 관계의 소중함을 빼놓을 수 없죠. 아내 이사벨과의 추억,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제자들과 나누었던 정, 이웃들과의 우정까지. 인생의 진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편지에 자주 적습니다. 마테오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을 잊지 마렴. 실패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제 인생에도 후회되는 선택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것, 때로는 아이들에게
더 인내심을 보이지 못한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조차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단다.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배우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 특히 마테오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때마다 저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란다. 내가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용감한 일인지 알겠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힘을 강조합니다.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했던 것처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마테오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단다. 매번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마테오야, 삶은 후회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것이란다. 7부 세대를 잇는 마음. 창밖으로 석양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회에 적곤합니다. 제 인생의 해가 서서히 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동시에 마테오의 인생은 이제 막 떠오르는 아침 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세대가 이어진다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종종 마테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스페인에서 가져온 씨앗이 아르헨티나 땅에 뿌리를 내렸고 그 나무에서 자란 열매가 바로 내 아버지이고 그리고 너란다. 이제 너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또 다른 씨앗을 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마테오도 이해하기 쉬워하더라고요. 세대를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가르쳤던 아이들도 어떤 면에서는 제 또 다른 후손들이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전해준 지식과 사랑이 그들의 인생의 작은 씨앗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마테오에게 편지로 전하는 삶의 지혜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테오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아이가 한국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문화,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 그리고 글로벌한 시각을 통해 저도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70년 전에 제가 스페인을 떠났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마테오를 통해 실감해요. 할아버지, 한국의 젊은 사람들도 할아버지처럼 가족을 소중히 여겨요. 문화는 달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마테오가 보내온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때로는 마테오가 제게 현대의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해요. 영상통화라는 것을 통해 멀리 있는 가족들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손편지의 온기를 더 소중히 여겨요. 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시간 자체가 사랑을 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마테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젊은 시절 아르헨티나에서 외로움을 느꼈을 때 고향 스페인의 가족들이 보내준 편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세대를 잇는다는 것은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라는 뜻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면 마테오는 국제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면 마테오는 여러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테고요. 매일 저녁 정원에서 꽃들에 물을 주며 생각합니다. 제가 심은 꽃들이 해마다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마테오도 한국 땅에서 자신만의 꽃을 피우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그 꽃에서 나온 씨앗들이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꽃들을 피워낼 것이라고 말이에요. 8부 마지막 문장. 오늘도 어김없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항상 이 순간이 가장 조심스러워요. 마테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지요.
오늘은 특별히 깊은 마음을 담아 이렇게 적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마테오야,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때로는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할아버지가 내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란다. 돈이나 물건이 아닌 살아온 경험과 깨달음들 말이야.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사벨과 함께 심었던 장미꽃이 올해도 어김없이 피어 있어요. 그녀를 떠나보낸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 꽃을 볼 때마다 그녀가 남긴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제가 마테오에게 보내는 이 편지들처럼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언제나 너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지. 바로 사랑이야. 할아버지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했던 것처럼, 할머니와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세대를 거쳐 이어온 가장 큰 보물이란다. 저는 마테오가 한국에서 만날 새로운 사람들, 배울 새로운 지식들, 그리고 겪게 될 도전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아이를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해요. 제가 젊은 시절 새로운 땅에서 뿌리를 내렸던 것처럼 마테오도 분명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을 거야. 할아버지도 그런 순간들이 많았거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것만은 잊지 마렴. 비록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내 곁에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너를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할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라는 것을 말이야. 편지지의 마지막 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적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테오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말의 핵심이에요. 마테오야, 할아버지가 내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해주고 싶어. 너는 혈연으로만 우리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야. 할아버지의 사랑, 할머니의 지혜, 내 아버지의 강인함,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단다. 언제나 내 곁에 내가 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의 사랑으로. 편지를 다 쓰고 나면 항상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마테오와 마음으로 만났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이는 순간 저는 이 작은 편지가 태평양을 건너 마테오의 손에 전해질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짓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편지 쓰기가 저에게는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람의 행복을 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70년 넘게 살아오며 찾아낸 인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에필로그. 카를로스 할아버지의 편지는 오늘도 우체통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작은 편지 한 통이지만 그 안에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무한한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마테오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진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카를로스 할아버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가장 강한 끈이라는 것을 오늘도 조용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